안녕하세요. 이타적인 사람 만드는 영어교육 리타 영어입니다. 오늘 20-1강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일단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나가기 전에 자, 동명사가 뭐였는지 우리 그 공부했던 내용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명사 몸의 어느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입부분이었죠. 자, 입이 어때요? 동그래서 자, 동명사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자, 동명사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나중에 보면 울어요. 이렇게 메롱하거든요. 이렇게 입으로. 자, 메롱하다가 형한테 맞아요. 그래서 잉 하고 울거든요. 그러니까 동명사는요. 자, 동사 원형에다가 뭘 붙여요? 잉 했으니까 ing 붙인 거 그거 바로 동명사예요. 자, 동명사 뜻은 걷기. 자, 여기 머리에 있는 거 걷기랑 좀 관련 많이 있죠. 자, 동명사 역할 이거 얼굴 뭐죠? 주어죠. 자, 그리고 동명사가 여기에서 이렇게 간에 있었죠. 시 보어 역할하죠. 자, 그리고 동명사가 여기 간에도 있었죠. 목적어 역할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 하면 자,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해서 동명사 역할이 4가지였죠. 자, 그러면 이제 동명사는 선생님하고 한번 정리를 한 셈이고요. 자, 20강에 보면 동명사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자, 오늘 선생님이랑 자, 동명사의 자, 이제 의미상의 주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주어는 알아요. 자, 여러분 주어는 알죠? 주어는 아는데 도대체 그럼 의미상의 주어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선생님이 의미상의 주어가 뭔지부터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에 대한 주어 그거 바로 아는 그 여러분이 아는 주어고요. 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준동사의 주어예요. 자, 그러면 준동사가 뭔지부터 선생님하고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준동사는 동사 출신인 거. 자, 동사 출신인 거. 자, 선생님이 부분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투부정사. 투부정사가 뭐 플러스 뭐죠? 동사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동사 출신 맞네요. 자, 그 다음 부분동. 자,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동사 출신 맞지요? 자, 그 다음 또 동명사. 자, 이 3가지가 바로 준동사예요. 자, 그러면 이 3가지 동사 출신인 이 3가지를 준동사라고 하는데 준동사가 준동사의 주어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준동사가 주어를 가져? 자,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준동사 갖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준동사가 갖는 거는요. 동사가 갖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동사 딱 합시다. 자,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 앞에 뭐 오죠? 주어 오죠. 자,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그냥 주어라고 하죠. 자, 동사 뒤에 뭐 와요? 보어가 올 수도 있고 또 뭐가 올 수도 있어요. 목적어가 오기도 하고 둘 다 오기도 하죠. 자, 보어가 올 때는 뭐 이 형식이 되는 거고 둘 다 오면 오 형식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동사가 문장에서 시간 표현해 주죠. 자, 어려운 말로 시제라고 하고 또 동사가 능동태, 수동태 만들 때도 관여를 하죠. 자, 그래서 동사가 갖는 거 앞뒤로 쫙 해서 선생님은 보신탕 안 먹지만 자, 주먹 보신탕이라고 선생님 가르쳤죠. 주먹 보신탕. 주어 목적어 보어 실제 태를 갖는다. 누가? 동사가 갖는다. 자, 그러면 동사 출신인 준동사도 갖는다. 뭐를 갖는다? 주먹 보자기. 자, 주먹. 자, 주어 목적어 보어 시제태 주먹 보신탕 이렇게 갖는다. 자, 그러면 이때 준동사가 갖는 거 이 주어를 바로 그렇죠.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준동사 갖는 거 주어 목적어 보어 시제태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주어 갖는 거 자, 오늘 배울 거고요. 자, 시제 다음 강의에서 태와 함께 배울 거고요. 진짜 목적어 갖는지 한번 볼까요? 목적어는요. 우리 왜 동사의 목적어는 동사 뒤에 따라오는 거잖아요. 을를로, 에게 을를로.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녀는 자, 즐긴다. 읽는 것을 즐긴다. 이거 자체가 목적어죠. 그리고 준동사예요. 그렇죠? 동명사니까. 근데 뭐를 즐긴다. 이렇게 동명사 뒤에 르이 왔으면 얘가 목적어란 얘기예요. 얘 누구 목적어예요? 문장의 목적어가 아니라 동명사의 목적어란 얘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목적어 가졌네요. 자, 그 다음 being a mother. 자, 엄마가 되는 것은 is hard. 어려워. 이런 뜻이죠. 자, 여기까지가 통째로 주어고요. 자, 문장의 주어 자리 온 동명사예요. 그런데 동명사 혼자만 온 게 아니라 자, 뒤에 뭐가 왔어요? 보어가 왔어요. 그러면 얘
동명사 뒤에 보호가 왔으니까 뭐를 갖는 거예요? 보호 갖는 거예요. 자, 보호가 필요하면 반드시 동명사도 보호 갖고 목적어 필요하면 목적어 가져요. 그 다음 주어가 필요하면 주어를 갖는데 그게 바로 의미상의 주어라는 얘기고, 자, 시제도 표현할 수 있고 능동, 수동도 표현할 수 있어요. 준동사가, 즉 동명사가. 자, 그러면 그 시제 태는 다음 시간을 기억하고 오늘은 의미상의 주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 이 문장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 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한번 볼게요. 자, number one, 첫 번째 문장 볼까요? He is proud of being a doctor. 자, 그는 의사인 게 자랑스럽다 라는 뜻이죠. 자, 오브가 품사가 뭐예요? 자, 전치사.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오죠? 동사가 올 때 동명사 오죠. 그래서 여기 being은 100% 동명사네요. 자, 그는 의사가 된 게 자랑스러운데, 여러분, 자, 여기서 의사 누구인 것 같아요? 자, 그죠. 이렇게 그가 의사인 거예요. 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따로 없으면 앞에 어떤 경우에요? 주어랑 똑같은 경우에요. 사실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도 반드시 표시를 하거든요. 반드시 표시한다는 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앞에 주어랑 똑같으니까 안 쓴 것 뿐이에요. 우리가 흔히 보는 문장이 바로 이렇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있지만 앞에 주어랑 똑같아서 안 써요. 또는 앞에 동명상의 의미상의 주어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일 때 굳이 표시하지 않을 때 안 썼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도 반드시 있는데 쓰지 않았던 것 뿐인데, 자, 그러면 이런 문장 한번 볼까요? 자, 그는 자랑스러워. 그런데 내가 의사인 게 자랑스러울 수 있죠. 자, 그가 아빠예요. 자, 아빠 스스로가 의사인 게 자랑스러워요. 근데 아빠가 이제 내가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의사가 된 게 자랑스러워 라고 써주고 싶어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자, 의사인, 이게 동명사잖아요. 이거 앞에 써줘야 되겠죠. 그쵸? 자, 얘가 동명사인 거니, 얘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니까 주어는 앞에 오니까 여기다가 써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기다 어떻게 써줄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자, 선생님이 아까 그 동명사 이렇게 입 그리면서 메롱했다고 했죠. 이렇게 메롱해가지고 한 대가 아니죠. 5대 얻어맞죠. 자, 그래서 5대 얻어맞게 되는데, 자, 이 메롱하는 게 바로 뭐예요? 소유격이에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로 써요? 소유격. 그러니까 내가 의사인 게 자랑스럽다. I를 쓰는 게 아니라 뭐를 써요? my를 쓴다. 자, my를 쓰는 게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되죠. 나의 의사 된 것,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my being a doctor. 이렇게 하면 내가 의사 된 게 자랑스럽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더 확실한 의미로 볼 수 있도록 절로 한번 표현해 보면, 자, 그는 자랑스러워요. 뭐가 자랑스러워요? 그가 의사인 게 자랑스러워요. 자기 스스로가. 자, 그럼 이 문장은요, 그는 자랑스러운데 내가 의사인 게 자랑스럽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자, 표현할 때 뭐로 표현한다? 동명사 앞에다가, 자, 소유격 써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자, 그 뉴스가 사실이다. 자, 더 뉴스를 주어로 해볼게요. 자, 그는 확신한다. 그 뉴스가 사실이라는 걸. 자, 그 뉴스가 사실이니까 여기다가 그 뉴스 써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그렇죠. 무생물의 경우에 소유격이 없어요. 그럼 소유격 없으니까 뭐 쓰나? 어떻게든 써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오브가 전치사고 전치사 뒤에 무슨 격 와요? 자, 목적격이 오죠. 자,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를 써줘요? 목적격을 써주면 됩니다. 선생님, 명사에도 격이 있나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늘 가르치는데 쌤, 쌤스, 사실은 명사에도 격이 있는 거예요. 쌤, 쌤스. 자, 쌤은이고 이건 쌤의고 이건 쌤에게 쌤을 목적격 있네요. 자, 그럼 목적격하고 주격 원래 단어 형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 뭐 써주면 돼요? 그냥 the news 그대로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그는 확신을 하는데 그 뉴스가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목적격 또 써주고 무슨 격도 써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다른 소유격이 있는 뭐 명사나 뭐 대명사도 둘 다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자, 나는요
그가 시험에 합격할 걸 확신해 라는 뜻이죠. 나는 확신하는데 시험에 통과하는 건 뭐예요? 내가 아니라 그죠. 자, 그가 시험에 통과할 걸 확신해. 여기 만약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면 나는 확신하는데 내가 시험에 통과한다는 뜻이고 그 남자가 시험에 통과할 걸 확신해 라고 할 때 일단 무슨 격소요? 선생님이 자 이렇게 메롱 소유격이라고 했으니까 his가 되겠죠. 그가 시험에 통과할 걸 확신해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무슨 격도 쓸 수 있다? 자, 힘도 쓸 수 있다. 목적격.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소유격이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소유격이 없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그 무생물이나 이런 명사의 같은 경우는 자, 목적격을 써요. 왜냐하면 여기 뒤에가 어차피 자, 목적어가 와야 되니까 목적격이 오는 자리니까 목적격을 쓴다. 이것도 둘 다 가능하다. 이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상의 주어에서 자,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여기 그대로 읽어보면 자, 나를 화나게 한다. 뭐가요? 여기에 있는 것이 화나게 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not이 있네요 앞에. 자, 우리 선생님이 투부정사 not to, how to 할 때 투부정사에 not을 쓰고 싶으면 투부정사 앞에 붙인다. 동명사도 마찬가지로 앞에 붙인다. 그럼 여기 없는 것이 나를 화나게 한다. 그죠? 여기에 없는 것이 나를 화나게 한다는데 여기서 이제 의미상의 주어를 써서 그가 여기 없는 것이 나를 화나게 한다 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원래 뭐가 원칙이다? 소유격이 원칙이다. 자, 그런데 소유격이 없는 경우에 목적격을 쓴다. 그래서 그런데 대명사의 경우는 소유격이 있죠. 소유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목적어 자리에 전치사 뒤에 오거나 자, 동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했을 때는 그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도 자, 소유격, 목적격 둘 다 쓴다. 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요. 무슨 격이에요? 자, 주어 자리에 왔죠. 그럴 때는 목적격을 쓰지 않고 자, 소유격만 써요. 그래서 1번 답이 아니고 2번이 답이에요. 자, 해석하면 뭐예요? 자, being 있는 거죠. 없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그가 없는 것이 나를 화나게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자, 우리가 문장에서 자, 어떻게 쓰이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어법 문제로 잘 내지는 않아요. 자, 어디서 나와요? 자, 해석할 때 나오죠. 그러니까 책에는 정말 빈번하게 나오고요. 사실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책뿐 아니라 일상 회화 속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회화에서도 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영화 대본 중에서 자,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가 쓰인 거 이렇게 두 구절만 가지고 왔어요. 자, 첫 번째는요. While You're Sleeping이라는 90년대 초반 그런 영화예요. 자, 그 영화에서 영화 주인공 루시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한 두세 번째 대사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자, 뭐라고 나오냐면 I just remember being this orange. 자, 자기 어린 시절에 아빠랑 함께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근데 그게 오렌지색은 아니었어.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it이 빠지면 뭐예요? 자기가 오렌지색인 거죠. 자, 그게 아니라 그 배경화면이 막 오렌지색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오렌지색이었던 건 이런 오렌지색이었던 건 아닌 것 같아. 이런 뜻이 이런 오렌지색으로 기억나지는 않아. 이런 뜻이죠. 자, 그럼 볼까요? I just don't remember. 나는 기억하지는 않아. 였던 것. 자, remember는 to 쓸 때하고 ing 쓸 때 뜻이 달라지는 동사인데 ing가 과거죠. 자, 이런 오렌지색이었던 건 아닌 것 같아. 그런 것으로 기억하진 않아. 근데 그것은 뭐예요? 아빠랑 함께 있었던 그 장면이 자, 그런데 오렌지색인 것이 실제 뭐예요? 그 장면이 오렌지색이었던 것 같지는 않아.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게 it을 뭐로 착각하기가 쉬워요? 자, 그냥 목적으로 착각하기가 쉽겠죠. 왜냐하면 자, 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그냥 목적으로 착각하지 않고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기억한다. 그 다음 를이죠. 자, 이게 동명사라는 거. 동명사 바로 앞에 소유격이나 목적격이 왔을 때 자, 이건 뭐라? 그거는 의미상의 주어다. 그것이 그렇게 오렌지색이었던 걸로 기억하지는 않아.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어른 영화에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자, 카유 여러분 아시죠? 카유 goes to the zoo 하는 거. 동물원에 간 얘기인데 엄마 아빠랑 카유가 동물원에 간 얘기예요. 거기서 했던 말. 카유 liked the idea of animals having families. 그 카유는 자, 좋아했어요. 그 생각이 좋았어요. 그런 생각, 어떤 생각이 좋았냐면 오브가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자, 동명사죠.
자, 가족을 갖는다는 그 생각이 참 좋았어요. 자, 여기에 따로 자, 뭐가 안 들어가면 의미상의 주어가 안 들어가면 카유 자신이 가족이 있다는 거, 가족을 가진다는 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족을 가진 게 실제 누구였냐면 동물들이에요. 가니까 뭐 동물들 원숭이였던가 그랬는데 엄마 아빠도 막 같이 있었던 그런 장면에서 자, 그 동물들도 가족을 가진다는 그 생각이 좋았어요. 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자, 전치사 뒤에 당연히 동명사가 오겠죠. 동명사 바로 앞에 소유격이나 목적격. 그런데 animals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여기 animals라는 목적격으로 지금 쓴 거예요. 그렇죠? 자, 동물들이 갖는 거예요. 동물들이 가족을 갖는다는 그 생각이 좋았다라고 자,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오늘 선생님하고 점검했고 중요한 것은 어법 문제로 이렇게 출제된다기보다는 해석 문제 그리고 일상생활의 대화에서 많이 사용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